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이제 겨울이 들어서기 전에 가을인데 가을에도 꽤 미세먼지가 좀 많이 있어요. 저 역시 목이 매우 껄끄럽고 아파오는데 빨리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모두들 마스크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자의 상징이며 아메리카 바이크계 제왕, 부, 명예, 힘 다 가진 다음에 남자들이 꼭 가지고 싶어 한다는 그 바이크, 가슴 깊은 곳을 뜨겁게 해주는 할리데이비슨을 시승할 건데, 할리데이비슨 중에서는 가장 엔트리 모델이고 가장 빠르고 할리의 상징인 공랭식을 버리고 순행식 엔진을 사용한 스트릿로드 750입니다. 과연 이 스트릿로드가 어떤 매력을 주는지, 과연 할리라는 바이크의 어떤 매력에 수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뛰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우선 오늘은 야간에 촬영을 좀 급하게 하는 바람에 이쁜 그림을 담아내지 못한 점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디자인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트릿로드가 이미지로만 봐왔던 녀석이었는데 실제로 마주치니까 작다는 생각은 안 들고 꽤 큼직한 바이크였어요. 정면을 보시면 요즘 할리의 상징적인 LED 라이트 꽤 이쁘고 세련되어 있고 시인성도 좋은데 이제 옵션가가 꽤 비싸죠? 그리고 아메리카 바이크의 상징인 홀딱벗은 이 오픈된 바디와 부속, 그리고 가장 크게 라디에이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또 2기통의 V 형태의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온 바이크와는 다르게 배기 연통이 이 앞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라인이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정면을 마주하면 정형적인 아메리카 스타일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할리의 이 길쭉한 프론트 서스펜션이 매력적이고, 또한 할리에서는 보기 힘든 더블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봐온 할리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게 특징이었네요. 사이드로 넘어오면 이 낮은 무게중심 설계와 길쭉한 휠베이스, 많이 기울어진 이 프론트 서스펜션을 보게 되고, 큼직한 이 V형 엔진과 오픈된 부속, 또한 배기관이 눈에 가장 들어오네요. 무게중심과 시트가 아주 낮아 보이는데 실제로도 앉아보시면 아주 낮고 발을 착지하는 데는 전혀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이게 매력이자 단점인데, 할리 브랜드의 배기관이 옆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다리 부분이 맞닿아 있어서 실제로 이제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많고, 옷이나 주행 중에는 이제 신발 밑바닥을 녹을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 할리를 보면 이 배기관에 천으로 칭칭 감은 게 멋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리의 디자인 중 이 사이드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어서 계속 보게 된 것 같아요. 후면을 돌아오면 아메리카 스타일 바이크의 후면이 정말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스트릿로드의 경우에는 후면 디자인에 그래도 좀 신경을 쓴 모습이고 좀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계기판의 경우엔 너무 심플하고 이제 간단 명료하게 생겼는데, 각종 정보를 알려주지만 이제 오일량이나 기어 단수 등 표시가 없고 RPM을 보여주는 창도 워낙 작아서 계기판은 솔직히 보기가 불편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할리 타시는 분들은 계기판 잘 안 본다고 하니까, 할리는 앞만 보고 타는 바이크라고 하니까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저의 시선에서는 계기판은 조금 시인성이 좋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키를 꼽는 곳이 이렇게 꽁꽁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키를 꼽으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좀 이렇게 쑤시다가 이제 딱 들어간다 가야 되는 느낌이랄까요? 좀 되게 이게 불편한 위치에 키를 꼽는 게 숨겨 있더라고요. 핸들 레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미국산이라서 좀 되게 더 이런 버튼들이 클 줄 알았는데 또 그렇다고 그렇게 큰 버튼들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용 조작감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버튼들 누르는 느낌이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 조금 놀랬어요. 조금 되게 좀 딱딱하게 턱턱 이렇게 눌리는 느낌일 줄 알았는데. 자, 그럼 이제 주행을 하면서 차근차근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앉아서 시동을 키면 할리 특유의 우렁찬 엔진 소리?
그리고 진동이 없었어요. 이 모델은 할리 중에서 순행식 엔진을 사용해서 그런 건지 아이들링 시에는 생각보다는 진동도 없었고, 또 이 부분이 할리라는 브랜드가 주는 매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디자인에서 보였듯이 시트고가 낮아서 앉았을 때 낮은 느낌은 들었지만 다리를 좌우로 쫙 벌려서 타야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긴 했지만 양발이 모두 바닥에 안정적으로 착지되고는 있었습니다. 또한 바이크 무게가 240kg가 넘는 바이크 치고는 낮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고 엄청 무거운 바이크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또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앉았을 때 편하고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맞지만 이 차량 자체를 이제 오토바이를 꼭 엔진 힘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사람의 힘으로도 밀고 당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240kg라는 무게가 무겁게 다가온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앉아서 오른쪽 종아리가 배기구에 이제 맞닿게 되는데 이 부분은 엔진열이 한창 올랐을 때 화상 같은 거 입지 않게 꼭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발 거치대에 올리고 있어도 신발이 바닥이 이렇게 배기관에 잘못 닿는 경우에는 신발이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꼭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주행을 시작하면 우선 핸들이 저 멀리 있어요. 너무 멀어서 사실 제 키가 173인데 엉덩이를 뒤로 빼고 핸들을 잡아야 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 엉덩이를 근데 빼고 타기에는 스텝 이 기어 레버나 브레이크 레버 위치가 앞쪽에 있어서 뭔가 자세를 잡는데 처음에는 적응기가 한참 필요한 것 같았어요. 처음 타고는 저의 경우에는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오더라고요. 저는 할리 타시는 분들이 하도 자세를 이렇게 약간 구정하게 타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좀 똥폼 잡고 타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똥폼이 아니라 이렇게 자세를 잡고 타야 하는 바이크였던 것 같았어요. 또한 키가 큰 분들이 타면은 핸들 잡는 거는 수월할지 몰라도 스텝 위치 때문에 또 팔꿈치하고 무릎이 맞닿는 자세를 취할 수가 있고, 키 큰 사람이 막상 또 타보니까 엄청 자세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리 타시는 분들이 이 만세 핸들이라고 하죠. 핸들을 조금 위에 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위에 다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변속을 하고 달려보면 2기통의 이 750cc 엔진이 뿜어내는 진짜 빠따가 진짜 일품이었습니다. 할리는 엔진 마력을 알려주지 않아서 몇 마력인지 대충 감으로 찍는 건데 100마력은 사실 안 넘을 것 같긴 했어요. 그리고 워낙 저 RPM 세팅이기도 하니까요. 일단 초반 토크 이 빠따가 정말 강하고 진짜 스로틀 살짝 감아도 탕 하고 치고 나가는 이 느낌은 진짜 매력적이고, 워낙 저 RPM 세팅을 해서 그런가 2,3,000부터 이제 6,000 RPM의 이 느낌이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스로틀을 초반에 감는 게 솔직히 겁이 날 정도였어요. 이제 그러나 6,000 RPM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토크가 정말 급격하게 빠지고 RPM도 10,000 RPM을 올리기는 힘들겠더라고요. 8,000 RPM부터는 RPM이 올라가는 게 상당히 더디고, 스로틀을 감더라도 동급 CC 미들급 바이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미들급 바이크들과는 다르게 치고 나가는 느낌은 이제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번에 시승한 이제 XSR 900 같은 경우는 10,000 RPM 정도에서도 토크가 있었다면, 이번 할리 스트림 로드는 8,000 RPM부터는 토크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랄까요, 약간 엔진을 자동차와 비교한다면 이제 디젤 엔진 성향이 아닌가 싶네요. 초반 토크감은 일품인데 후반감에 힘이 쭉쭉 빠지는 디젤 엔진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변속은 잘 들어가는데 이상할 정도로 저는 중립이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차주분한테 살짝 얘기해봤는데 중립이 잘 안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맞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 솔직히 조금 처음에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승차감은 전륜 서스펜션은 하드 쪽보다는 소프트하게 해두었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소프트하진 않고요. 중간보다 약간 부드럽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린 서스펜션은 정말 단단하게 묶어놨는데 앉아서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뒤쪽은 꼼짝도 안 하는 수준으로 단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트가 워낙 폭신해서 주행 중에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고, 워낙 초반 RPM부터 토크가 터지기 때문에 2기통의 진동
이 통통 올라오는 느낌이 살짝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공랭식이나 이제 단기통들보다 훨씬 부드러웠다는 점. 자, 이 바이크를 타면서 가장 적응이 안 됐던 게 바로 이 핸들링이었는데 우회전하려고 바이크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핸들이 오른쪽으로 획 하고 돌아갑니다. 네, 이게 좀 특이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좌회전하려고 왼쪽으로 기울이면 핸들이 또 왼쪽으로 획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처음엔 좀 놀랬어요. 바이크 무게도 꽤 무겁고 가만히 서 있을 때 핸들 조향을 하면은 되게 너무 뻑뻑하고 무거워가지고 야, 핸들이 정말 무겁게 느껴졌고 무겁구나 생각했는데 주행 중에는 핸들이 획획 돌아가는 게 이게 적응이 잘 안 되고, 이게 핸들이 무거운데 또 자동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제 힘으로 억지로 약간 반대편으로 버텨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향 시에 핸들이 돌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바이크 타면서 방향 전환할 때는 저속일 때는 몰라도 조금 달리면서 방향 전환할 때는 핸들이 돌아가는 게 꽤 위험하고, 오히려 핸들은 일자로 그대로 있고 이 무게 중심을 이동을 가지고 조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핸들이 돌아가니까 내가 생각했던 회전 타격보다 훨씬 많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할리나 아메리카 스타일 경우에는 전륜이 바퀴 축에서 핸들 축까지 워낙 일반 바이크보다 각도가 누워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살짝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온몸의 긴장감과 힘을 잔뜩 주게 되더라고요. 브레이크는 앞에 할리 모델 중 유일하게 더블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ABS 덕분에 전륜 브레이킹 능력은 뛰어난데 후륜 브레이킹은 많이 약하지 않나 싶어요. 후륜은 적극적으로 물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하니까 뭐 그렇지 않나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할리 스트릿 로드를 시승해 보았는데, 우선 할리라는 브랜드와 이런 스타일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 이런 마성의 매력을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데, 솔직히 초보자 입문용으로는 솔직히 조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적응기가 꽤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런 시내나 중거리 위주로 하고, 그리고 속도를 110km, 150km 이내로 이제 속도 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기 딱 좋은 바이크인 것 같은데, 이제 초고속형 빨리 과속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또 장거리, 먼 장거리용으로는 이제 또 이 모델보다는 뭐 투어러, 당연히 투어러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시내나 중거리 정도는 이 바이크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상남자 차량 할리 데이비슨 스트릿 로드 750을 시승하였는데, 앞으로 또 차츰차츰 이제 올라올 바이크가 줄줄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으며 꾸준하게 노력하고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